네, 하태민 경제TV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께 정신적 도움이 드리고자 또 애쓰는 방송, 또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CEO님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이상의 위치로 만들어 드리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설명 여러 번 드렸죠.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가장 특히 삼성의 HBM3E인가요? 삼성은요. 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TC본드 말 그대로 본드라는 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 열 압착을 해서 붙이는 장비인데 그쪽 공장을 완공했다 하면서 요즘 좀 움직였죠. 그래서 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종목은 요 정도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삼성과 뭔가 한번 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전에 계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은 그 언저리에 있어서 수혜를 볼 거다 하는 요거는 심리적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요 종목들이다 보시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노믹 트리가 상한 거 합니까? 네, 지노믹 트리. 자, 지노믹 트리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도 조금 자극적인 썸네일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남 아파트보다 낫습니다 하는 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노믹 트리도 어제 빠진 꼬라지 보면 정말 한심스럽죠. 근데 제가 그동안 우리 정현님 프로님은 지노믹 트리 추천드리면서 내 14,000원대 가격은 매수, 좀 이 고점 되면 좀 매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번 설명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노믹 트리를 그렇게 제가 좀 자극적인 썸네일로 강남 아파트에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긍정적 관찰 했는데요. 이 회사는 암이 발생 초기에 메틸화되는 현상을 발견을 해가지고 자 요거죠. 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신데칸2가 메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 당신은 지금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변에 피가 난다. 이러면 요즘에 한 5에서 한 20%가 네, 암으로 보통 판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펜크라는 단백질이 메틸화 현상이 발생하면 당신이 방광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밀 검사 해보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걸 그 조기 진단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얼리텍 C, B는 설명을 빼고 여기서 드리는 말씀 뭐냐? 요거죠. 요게 있어서 이제 KB 솔리드스가 차병원에서 만든 바이오 펀드예요. KB하고 같이 만든 헬스케어 펀드. 이게 내년 1월이 만기예요. 내년 1월이 만기라서 펀드 만기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지금 112만 4천 아마 이것도 계속 분할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요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 요게 또 있죠. 요게 한 131만 주인데 사실 거래량 대비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 청구되니까 주가 반응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당분간은 이렇게 고점 되면 좀 팔고 저점 되면 좀 사고 이런 걸 하시라는 이유가 지난번에 요런 거죠. 요날이 이제 주식 전환 청구 하니까 이렇게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도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좀 이런 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물론 항상 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염두에 두면서 고점에 예를 들어 고점에서 팔더라도 여차하면 산을 준비하고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저점 내려오면 아예 고맙습니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면 어제도 이 지노믹트리 주가 더럽게 빠졌어요. 빠지면 또 짜증나죠. 아이고 이 주식은 뭐 맨날 제자리 걸으면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중요한 거는 본질이다 하는 거죠. 본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께 이렇게 지노믹트리라는 기업을 핵심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충분히 펀드 매니저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학식으로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막 주구장창 특정 종목만 막 지적하는 이런 분들은요. 좀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그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시장에 지금 이런 혼란을 주고 있으니까 자제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일 등락 종목이 1000개씩 오고 가는 이런 난리통. 그리고 막 애널리스트를 막 폄훼하고 자산운용사를 막 적대시하고 그 투자자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런 표현들을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그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종목들도 이렇게 급하잖아요. 요즘은 뭐 옛날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시대 상한가 하한가 4%대 상한가 4% 가다 우와 했는데요. 요즘 한번 움직이면 뭐 10% 20%씩 움직이니까요. 지금 15% 올랐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네, 판단하실 수가 잘 대응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지금 1시간 지금 9시 38분인데요. 22분 후에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 BM IR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이 10시 50분까지라 그러는데요. 그때 뭔가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왜냐? 주식시장은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꼭 피해를 보면서 내가 벌어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자, 지노믹트리 전략 쓰셨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또 최근에 동영상도 만들었으니까 동영상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2분 지났는데 13분 지났군요. 수급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볼까요? 네. 13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외국인들이 33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은 어제 우리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딱히 반응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상승 종목은 371개, 하락 종목이 495. 그래서 등락 종목 수가 66종목이 늘었고요. 상승이 하락 종목은 44종목이 줄어들었네요. 아직은 하락 종목이 많지만 지수는 0.21% 상승인데 아직은 하락 종목이 많은 걸로 볼 때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인데요. 그래도 개장 초반 지금 아까 23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네요.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0.33% 상승세로 돌았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아까보다 한 202억 왔다 갔다 하네요. 순매도가 늘었습니다만 등락 종목 수는 지금 515종목대
975 하락 종목이 1000개 밑으로 내려왔네요. 일단은요. 상승 종목이 115개 13분 전에 비해서 증가했고 하락 종목은 114 종목 줄었어요. 아직도 하락 종목이 많아서 체감지수는 플러스는 아니나 어쨌거나 하락 종목이 줄고 있다.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오늘 종가가 상승 종목이 좀 에코프로와 차별화되면서 515 종목 상승 종목이 더 하락 종목보다 많아지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지 그게 오늘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 오총사 빼고 보면 세비캠이 플러스가 조금 났고요. 하이드로리튬 플러스 났네요. 그 다음에 엔캠 플러스 났고 중앙대는 플러스 났고요. 나노 신소재 이녹스 플러스 났고요.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제가 펀드 같으면 싹싹 주워 담고 싶은 좋은 종목들이네. 성장성도 돋보이고 뭐 일단은 뭐 플러스 날 만한 종목이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변동성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에코프로가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타 종목들이 좀 상승 종목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좀 차별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쪽은 오늘 이온 테크닉스 이것도 간단히 한번 봐드릴까요? 039030인데요. 자, 장중 핫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왜 최근에 거론되느냐? 제가 요거는 자본금 일단 좋고요. 긍정적 관찰이다 하는 건 조금 느긋하게 들고 계셔도 된다 하는 의견이고요. 제가 시황에 따른 매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단타하시고 손절매 원칙 지키셔야 된다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레이저 가지고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레이저 제어 기술, 그래서 레이저 소스는요, 주로 사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사오는데요. 그 소스를 가지고 레이저를 잘 다루는 기술이고, 그래서 고객층이 다양하다. 수출 비중이 높다. 여기에 반도체는요, 장비는 수출 비중이 참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목을 메고 있느냐, 아니면 해외 고객을 상대로 하느냐, 이게 결국 기술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수출 비중이 53%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이 회사 장비가 어닐링 전공정에는 어닐링 장비 이것도 상당히 삼성전자에 큰 도움이 됐었죠. 그 다음에 후공정에 지금 스텔스 다이싱 기술 이쪽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요거 OLED 쪽에는요. 이건 LLO 장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유리 도마랄까요? 거기다가 폴리미드를 쭉 액상을 바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쭉 마르면 여기다가 레이저를 쫙 쏩니다. 그럼 여기에 뚝 떨어집니다. 그게 레이저 리프트 LLO 장비예요.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예요. 컷 할 때도 레이저를 많이 하죠. 구멍 뚫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컷하고 드릴 구멍 뚫고 이런 걸 주로 기계적으로 많이 썼는데 점점 레이저로 대체되는 PCB, 후공정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그런 데를 많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너칭도 마찬가지로 칼로 자르는 겁니다. 자르기.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도 뚫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군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 1000억이 넘으니까 상당히 매출 규모가 크죠. 상당히 좀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원래는 옛날에 레이저 마크, 마크 말 그대로 막 레이저로 로고 새기고 막 옛날에는 좀 우스웠어요. 옛날에 좀 우스했는데 이제 어닐링 장비
네. 그래서 삼성이 LG 공정,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미세화 공정 보면요. 이게 한 지금 14나노 얘기인가? 10나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1X, 1Y, 1G, 이 가수는 미세화 공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알파, 1베타, 1감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요 정도까지 와 있는데, 어쨌거나, 네. 요런 게 이제 미세화에 대한 점점 미세되는 기술의 진보라,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1Z 이 공정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 네, 어닐링 장비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상당히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루빙 장비. 네, 어렵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텔스 다이싱 장비. 이걸 요즘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얇은 웨이퍼를 레이저로 절단한다. 네. 절단한다. 요 한미 반도체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일본의 디스코사는 이게 물리적으로 다이아나 이런 걸로 해서 물리적으로 절단하는 부분은 디스코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레이저로 한다는 거죠. 레이저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단가는 싸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레이저는 처음에는 비싸지만 유지관리비가 싸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왜 스텔스 다이싱이 HBM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HBM이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를 더 이상 높아지면 안 됩니다. 지금 12단 정도로 지금 메모리가 측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이를 GPU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얘를 16단이다 한다면요. 그때 방법은 이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깎아내야죠. 아마 제가 이야기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릴링 장비, 구멍 뚫는 거. UV 드릴링. 자, 요것도 얘기가 되는데요. 꼭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요. HBM을 보면요. 이 구멍을 1024개를 뚫어야 됩니다. 1024개.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막 웨이퍼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램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1024개를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서로 아래 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스텔스 다이싱하고 이쪽이 HBM과 직접적 연관이 높다. 이래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상당히 튼실한 회사죠. 매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이 긍정적 관찰.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한 1조 5천에 한 2조 정도 갖다 놔도 되지 않겠나는 제 의견인데, 12만원, 16만원 했는데 지금 돌파했나요? 16만원 왔네요. 제가 1조 지금 시총 한 2조 정도 되는 거죠. 2조 정도 갖다 놔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모르지. 여기부터 이제 또 프리미엄이 더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괜찮네요. 자, 이상 핫 종목 이오테크였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펩시님, 초전도체가 성공하면 2차 전지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을 리가 없죠. 근데 너무 멀리 가셨는데요.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건요. 초전도체라는 거는 전기 저항이 제로라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송전소로 가고 변전소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오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엄청나죠. 저항 때문에. 근데 저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요금이 급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차한테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들이 좀
유리하겠죠.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것들. 이거는 그냥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다원시스 이런 게 없는 게 이게 핵융합 관련해서 이 집이 또 상당히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그 핵융합이 앞으로 인류의 차세대, 지금은 핵분열로 전기를 얻지만 핵융합은 안전하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냉각하는데 이게 1억도 정도 된다. 온도가 1억도. 이게 문제예요. 냉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가 저렇게 되면 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핵융합,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석탄이나 석유, LNG 이런 걸로 발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자식 세대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봉이님 에코프로의 IR 에코프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 BJ님 맞습니다. 주식에 정답이 있습니까? 기술, 좀 전에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지금 초등도트의 얘기도 나왔듯이 발달하고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린 말 주식시장의 하늘엔 주신님이 있다 그랬죠. 내가 오만하고 방자하면요 반드시 그분이 에잇 하면서 응징을 합니다. 주식시장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 위에서도 한참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한 방에 날아가요. 마이클 버리가 그랬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꼭 매도를 쳤다가요. 마이클 버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한 이 빅쇼트 이분인데요. 빅쇼트 그 서브프라임을 예견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큰 이익을 봤는데 그 다음으로 주식 투자 족족 날립니다. 족족. 특히 이 사람이 그 테슬라를 야 테슬라 너 차 그거 막 1년에 한 2, 30대 만드는 네가 어떻게 수백만 대를 만드는 GM보다 시총이 높냐 하면서 공매도를 초기부터 쳤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죠. 그래서 지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는요 훨씬 주식시장의 주식님도 그렇고 우리 대중의 생각은요 이 마이클 브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테슬라 공매도에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거죠. 주식시장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는요 자기가 아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돈나무 언니도 마찬가지죠. 캐시우드 언니도요. 캐시우드 이분도 엔비디아를 100불에 팔아가지고 지금 펀드가 65% 깨지고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겸허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배워야 된다. 다른 똑똑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가 시총 50조야. 알베말 간풍 리튬.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공매도와 결탁한 나쁜 세력이다 이렇게 폄훼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똑똑하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이런 사람을 네가 틀렸어 이렇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합리적인가 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려고 노력해야 돼. 절대 만용을 부리면요 바로 하늘에서 에잇 하고 응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시 55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우튼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시장이 양시대 플러스가 났는데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변동성 와중에도 상승 종목 수가 오늘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이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총사들의 움직임과 시장이 좀 차별화되느냐. 그래야 차별화돼야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어제처럼 같이 얘들 빠진다고 같이 막 1000여 개 종목이 우르르 빠져버리면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지 그걸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스마일님.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죠. 다 열심히 하고 제가 볼 때는 네,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요. 잘하고 다만 이번에 미래에셋의 그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미래에셋은 그동안 사고를 워낙 많이 쳤지 않습니까? 몰빵을 쳐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많이 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엄격히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셋 앞에 차화정 때도 그 차화정 질러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투자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인사이트 펀드도 그렇고요. 브라질 국채에서도 그랬고요. 지금은 또 부동산 가가지고 좀 다 깨먹고 앉았는데요. 몰빵 이런 거는 정말 기관이 했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경험 많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벌써 30여 년 IMF도 겪고 별걸 다 겪은 우리 원로급들한테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 지적할 수 있죠. 과거에 그랬으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ETF라 펀드라는 거는 네, 좀 고루고루 아니면 합리적으로 하든지요. 그리고 시장에 많은 투자들의 피해를 주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 IR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데 10시부터는 좀 아마 변화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 느낌은 이 IR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실적은 예전에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아까 제가 데일리에서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왔고 자, 영업이익률이 부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결국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빠진 이유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뭐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뭐 IR에서 이 내용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오르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IR 계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의 문제고 그 핵심은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2분기에는 한 25% 나왔어요. 그러면 연착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10%대다 그러면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좀 염두에 두고 자, 그 속에서 그 IR이 본격화되고 나서 주식시장의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되냐 그래 어제처럼 똑같이 또 싸늘해지느냐 아니면 차별화돼서 개성 있는 주식은 개성 있는 주 흐름을 보이느냐 정상화되느냐 그게 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과 함께 장중 속보로 제가 계속 소통하고 우리 단톡방으로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참 저하여튼 오늘 종가는 상승 종목이 1000개 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우리 애청자님 곁에는 특급 참모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현재 주식이 좀 울리셨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시면 결과는 좋으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1년 내내 열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8월 4일 금요일 여러분을 모시러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도 열심히 제가 분석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